안녕하세요. 재팡쌤입니다. 오늘은 3의 1단원,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수업을. 자, 우리말의 역사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화해 됐느냐. 우리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소리, 입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소리, 음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자, 이거는 표기,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우리 타임슬립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예를 들어 백제나 신라나 조선시대로 가더라도 대화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쵸? 대화 자체는. 근데 글자를 쓰거나 또는 글자 표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읽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때와 현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 표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자체는 어차피 어휘 정도의 부분만 조금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 좀 더 보자면 밑으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어의 언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 음은, 문법, 어휘의 측면을 좀 봐보자라는 거겠죠. 당연히 말 자체에서 오는 의문적인 부분들, 문법적인 부분들, 어휘적인 부분들이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말이 됐건, 그러니까 소리의 부분들이 됐건, 표기의 부분들이 됐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변화를 겪고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 변화된 부분을 우리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겠죠. 아주 천천히 왔을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변화오면서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 현대까지 오면서 우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별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공부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 머릿말 부분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시대 구분 잠깐 가볍게 한번 해보자면요. 고대는 우리 고조선, 예전 고조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삼국시대 지나서 통일신라지라서 고려가 건국될 때까지, 그러니까 고려 건국의 이전입니다. 통일신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가 한 10세기 정도 될 거예요. 900 몇 년 동. 중세는 이렇게 두 개의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글이, 그러니까 훈민정음이겠죠. 훈민정음이 창제된 걸 기점으로 해서 이 몇 세기부터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한글 창제는 15세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됐느냐를 보면 되겠고, 중세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고, 근대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임진왜란 이후에부터 19세기 말까지, 1800년도 말까지겠죠. 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이렇게 통일하기 막 그 이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언어가 변화해 온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대를 구분을 해놓고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대를 구분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국어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서 고대, 중세, 근대까지 세 파트로 짧게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고대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한자를 사용했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표기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뭐냐 했더니 이것이 표기를 위해서 쓴 건 한자다. 우리의 글자가 없어서, 우리 글자가 지금 한글이죠.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가지고 와서 썼다라는 점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대 국어는 향찰, 이두, 구결, 차자 표기로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다 같은 말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뜻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소리를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한자에다 소리가 나는 대로 향찰이죠. 향찰 표기를 했다. 라는 건 뭐냐면 한자에다가
음을 우리 음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죠. 당시 한자의 음과 훈은 시간이 지나면도 변함이 있어서 고대의 정확한 표기를 알기에 매우 어려웠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음과 훈이 계속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음과 지금에 쓰는 음과 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거였나? 라고 해서 뜻풀이도 힘들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고대 국어가 상당히 자료 여기 나왔죠. 자료와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대 국어를 파악하는데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게 뭐냐면 향찰이었다더라. 그리고 특징을 좀 보면 고대 국어의 좀 특징 여기 나오죠. 된 소리가 없습니다. 된 소리. 뭐 예를 들면 쌍디귿이나 쌍시옷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가 없어서 그냥 시옷이나 디귿 표시로 그냥 바로 놨다는 거겠죠. 근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나 우리 한글로 표현한 거 표기 방법 자체는 이 된 소리가 없었던 거지 우리 말로는 분명히 된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표기 자체에 이런 애들이 보이지 문법적인 표기나 이런 의문적인 표현들이 안 보일 뿐이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된 소리는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적인 요소에는 중세국어하고 큰 차이가 없다더라. 중세국어에 가서 좀 보겠지만 지금 이 교과서 자체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문법 자체에서는 크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오히려 의문이나 또는 한자 표기를 썼다라는 것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향찰 또는 이두, 구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 부분에서는 한자를 빌려 쓰면서 우리나라 말이 많이 혼재했을 것이다. 뭘로? 한자어로 많이 유입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많이 썼겠죠. 우리말 자체를 안 쓰는 건 아니고 한자어가 들어오니까 그 한자어를 많이 사용할 사람들이 한자어를 한찰 표기를 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많이 쓰게 되었다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를 대표하는 뭐가 작품으로는 서동요가 있다. 향잘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고대어 표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얘는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해줄 거 없을 것 같고 이 부분 고대 국어 자료 중에 이제 서동요라는 게 부분이 나오네요. 삼국유사 권 제2견 기편에 나오는 서동요입니다. 서동요는 설화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설화 자체가 이 서동요를 하나의 뭘로 만들어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반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한 게 아니라 향찰 표기를 했다는 것, 이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동요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향찰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한자에 음과 훈을 따서 썼다. 음은 소리고 훈은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차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자 빌려왔다는 거예요. 빌려 뭐를 글자를 빌려왔다는 거죠. 빌려온 글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빌려왔느냐? 소리와 뜻으로 구별을 해서 왔다더라. 쉽게 한번 이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표시를 음차 표시를 했느냐? 차 빌려왔어요. 훈차 표시를 했느냐? 뭐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음이죠. 선, 화, 공, 주 까지는 음입니다. 음차예요. 이거는 음차. 소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선 뜻은 필요하다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소리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선화 공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자가 한 번 더 오죠. 두 번 오죠. 여기.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글자에다가 음차 표시와 훈차 표시를 같이 해버리니까 조금 애매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주 애매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거를 해석을 할 때는 여기서는 뭐예요? 훈차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훈차. 타, 밀, 지, 가 이렇게 보면 좋은데 우리가 타밀지가라고 하지 않고 남몰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쓴 게 아니라 남몰래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남들 몰래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뜻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히 이게 소리를 표현하는 애들은 뭘로 표시를 하냐면 그 음차 표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갖고 와서 우리말 언어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 바보 할 때 이거는 영어이지만 영어를 가지고 오는 뭐예요? 빌려오는 거죠. 뭐만 글자만 빌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표시예요? 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글로 보면 바보라고 했을 때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해하셨나요? 뜻을 갖고 온, 뜻 자체는 바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글자 자체 그쵸?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얘는 소리 자체만 바보라고 갖고 왔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설을 하다 보면 이 소리 알고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소리 부분에 얘를 뭐 한다? 지, 그쵸? 또는 고 이런 말을 통해서 의미는 없지만 이것만 갖고 있는 소리뿐만 아니라 뭐 조사 계열, 조사를 쓸 때, 은는이가 이런 것들처럼 조사를 쓸 때도 소리 표현을 했고 진짜 속뜻을 나타내고 싶은 것들은 훈자 표기를 했다 하더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서동요 자체를 가지고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향찰 표기에서 어떻게 접근했느냐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중세 국어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꼭 연결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